나비색임 대학생 서포터즈, 책임지기단 우기 나비효과팀에서 노인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젊은이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아요. 노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이라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1960년에는 전체 인구의 3%도 안 되던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7.2%로 높아졌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까지 높아졌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을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8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32.8%를 차지하게 되고 2065년에는 42.5%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 속도는 매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와 은퇴한 노령세대에 대한 노년부양비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부터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가 서로 역전되었습니다. 이 추세로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67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102.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래근로를 원하는 55세부터 79세 고령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5세부터 79세 노인 중 68.1%가 장래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 중 고용된 인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활동 참가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 노인 대부분이 청소, 경비, 음식 판매 같은 단순 노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일하기에 무리가 있고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경제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잖아. 부양해야 할 인구가 너무 많아. 열심히 세금 내면 뭐해? 우리가 번 돈을 왜 노인한테 써?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고령화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쓰이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을 살펴보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충은 연금과 벌레충의 합성어로 노인들이 연금만 축낸다는 비하 표현입니다. 노스라치는 노인과 벼슬아치의 합성어로 노인들이 나이 먹은 것을 벼슬처럼 여긴다는 비난조의 표현입니다. 할매미는 할머니와 매미의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할머니들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연령별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3명 중 1명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표적인 것은 무능, 고집불통, 무례 등이 있습니다. 노인이 무능하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학습 능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은 연령층이 증가한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충분한 시간과 학습 동기만 있다면 높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적 능력 개발이 가능합니다. 노인이 고집불통이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노인은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것이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인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무례하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크게 말씀하는 노인분들은 무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청력 약화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밀치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은 무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시력 약화로 시야 밖의 사물이나 사람을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인 비하와 차별적인 생각, 행동이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80%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일반 특성별 우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 증상이 18.6%로 가장 높은 수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 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은 사회적 문제로 직결됩니다. 노인 자살 원인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23.5%가 건강 문제로 인해 21.4%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9.3%가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2.1%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4호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노인학대 사례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로 신고되어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노인학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친족이 6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친족 내에서는 배우자가 2,45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들이 2,287건으로 그 다음을 뒤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유형은 중복되어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였습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노인학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077-1389 혹은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관련 노인지킴이 나비새김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는 은폐 및 장기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젊은이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아요. 나비새김 대학생 서포터즈, 책임지기단 우기, 나비효과팀이 노인분들과 함께합니다.